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금요일 함께해 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한 주간의 네. 증시 흐름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약간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네, 미국 반도체, 이제 첨단 반도체 관련된 이제 산업에 대해서 대중 투자 제한을 이제 행정 서명했거든요, 명령 서명.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주식이 좀 내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저께 중국 단체형이 허용됐기 때문에 6년여 만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612포인트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고점에서 2,568포인트가 좀 하락했다가 어제 네. 종가로 2,601포인트로 끝났는데 뭐 지수는 큰 이제 박스권 작은 박스권 놀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주도했던 2차전 양극재 쪽은 그다음에 반도체, 중소형 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7월 중순부터 이미 조정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반도체 특히 7월 중순부터고요. 최근에 7월 말부터 이제 2차 전지는 저저 고점 대비 한 30% 이제 네.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제한이 좀 있고 조정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 확실히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미국 관련 이제 AI 반도체 관련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AI 관련주도 조정이 진입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요. 그다음에 시장에 이제 새롭게 뜨는 분야들이 있는데 바이오 제약 쪽, 제약 바이오 특히 네, 선별 맞죠. 쪽으로 뜨고 있고요. 이게 비만 치료제 노모 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 이 두 개 회사가 세계에 급등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좀 관련된 산업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어저께 중국 관련도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소비주 강력한 맞아요. 반등세가 네. 있습니다. 이것을 좀 추세적인지 아닌지를 최근 계속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경제 침체가 심각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서도 중국이 장기적으로 침체가 고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우려를 한번 제가 인사이트 해드렸는데요. 중국은 이제 제조업이 성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이너스 0.3인데 그러면 생산자 물가도 마이너스 되고요. 그다음에 0% 물가입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침체가 장기화될 수가 있거든요. 일본처럼. 그래서 지금 그러면 중국이 강력하게 경기를 살리고 경제 성장 이루려면 소비를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소비 정책. 맞죠. 그래서 소비 네.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소비주들이 어저께 대형주도 막 20%씩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가 없어지면 중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단체 이런데 그동안 한 번도 된 적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제 뭐 그저께 확실히 나왔으니까 이제는 추세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도 이제 중국으로 가고 그래서 서로 이제 중국도 좋아지고 우리도 소비 관련된 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스피 지수 받고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는요? 네, 코스닥 지수는 이제 4일째 22등 평선 밑에 있거든요. 그동안 양극재가 지수를 급등락시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는 양극재 힘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극재 뭐 이제 대다수 에코프로나 에코프 BM이나 이런 거 보면 각 올라갔다가 하루에 급락을 하면서 26일부터 급락을 이틀간 진행되면서 가격 쇼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은 어떤 경우든지 양극재는 중성을 맹세를 했는데 맞아요. 이제는 가격 쇼크를 보고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불안한 거죠. 자꾸 심리가 불안 증세가 커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러면 조금 올라가도 팔게 되고 뭐 내려오면 사면 먹을 건 그동안 먹었는데 더 내려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뭉치는 이렇게 결속력이 약해져서 결국은 행보를 하다가 이제 방향을 틀거든요. 그래서 방향 이미 밑으로 튼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행보할 때, 반등할 때 비중 조절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지수는 뭐 크게 그러면 코스닥의 중소형 반도체도 거의 한 고점 대비 30% 급락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동차주는 하락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7월 중순부터. 네. 그러면 그동안 좋았던 뭐 자동차주라든지 반도체, 그다음에 양극재까지도 지금 두 개 반도체와 자동차주 하락이 이미 거기에 시작되고 있고 양극재까지 하락이 들어간다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디일까 보면 지금 제약 바이오가 좀 좋은데요. 이제 선별적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그런데 조금 선별적이 될 걸로 차별화 될 걸로 보이고 중국 소비주가 여기 가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가격 메리트에서 추가적인 상승하더라도 확산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도 그래서 전체 지수는 올리지는 못하고 지수는 이미 조정이 들어가서 박스권에서 박스권만 잘 유지하면 되는데 뭐 900포인트 하락도 예상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이렇게 보니까 올라갈 만한 것은 이제 가격 메리트 있는 뭐 네. 제약 바이오하고 중국 소비주 나머지는 실제로 추가 상승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면 먹을 게 별로 없겠구나. 그래서 중소형주 전체적인 중소형주가 이번 실적 시즌을 보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옵니다.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도하게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죠.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구나. 나는 그동안 믿고 있었는데 AI 반도체 이런 게 엄청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도 조정받거나 그럼 중소형주의 하락이 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중소형주는 조금 비중 조절을 정말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 조정받으면 올해까지는 거의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흐름이 대형주 뭐 예를 들어서 제약도 가면 비만 치료제는 뭐 소형주는 거의 없고 펩토론하고 한미약품 뭐 몇 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뭐 대형주가 아모레포십도 소비자도 그렇고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의 수급은 일단 대형주로 왔고요. 나머지 개인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 메리트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잘해야 되고 지금은 쏠림 현상도 거의 쏠림이다. 하나의 분야에서 섹터 제약도 다른 제약 안 가고 한미약품 이런 좀 가듯이 네. SK하고 그런 쪽으로 쏠림이 계속 그 안에서도 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수 힘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종목이라든지 업종별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수급적인 흐름은 어땠을까요? 외국인은 소폭 순매수했습니다. 350, 네. 일주일 도 358억 샀는데 뭐 코스닥도 팔고 외국인은 이제 기관들은 코스피 다 팔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를 계속 공격적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주로 하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 매매에서 저런 상품 이런 거 주로 하면서 계속 추세적으로 매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상품에서 이익 확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ETF 상품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들이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최근에 7월 달에 상장했던 뭐 전기차 관련 이런 것은 오히려 수익이 마이너스 났습니다. 네. 그 얘기는 그동안 있었던 수익 좋은 건 확정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 상품부터 해서 전체적 파생 상품이 물량이 이제 확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수급이 기간 수급이 지금 안 좋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기간 수급에는 안 좋은데 이 기관들이 들어가는 것은 보니까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중국 소비주가 최근 들어 갑자기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익을 확정시켜 놓고 또한 수익률이 나쁜 것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가격 메리트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수급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외국인 수급을 기대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팔지 않기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급 흐름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이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이 많이 조정을 받는 흐름인데요. 코스피 차트 좀 같이 볼까요? 네, 이 차트 한번 보면 작년에 9월 26일 날 2134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향도 급등을 한 4, 5주 하면 또 몇 주 안 내려가고 또 4, 5주 하고 내려가고 그렇죠. 계속 네, 그러다가 그런 그랬네요. 형태를 네. 계속해서 그런데 최근부터는 6월 달부터는 거의 행보를 하고 한 주만 올라가고 행보하고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탄력성이 좀 떨어져 있구나.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2670이 왔기 때문에 2130에서 그러면 한 20%대 상승을 했으니까 지수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수가 20%대 상승하면 거의 다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주도주든 최소한 50% 오르고 그래서 만약에 5만짜리 7만 원 가면 대형주들은 안 되고 그럼 지수가 20% 와서 이제 지수의 목표는 올해 목표는 이미 시연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2100대는 2670, 80이 목표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하더라도 한 100포인트 2780 정도, 2800 내외. 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저항선이 2670 정도 제가 저항선 그어놨는데 이것은 당분간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모멘텀이 미국도 우리나라도 경기 모멘텀이 오히려 미국이 경기가 탄탄한데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 모멘텀이 아직은 크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대형 반도체 메모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올라다 못 오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수는 지금 가는 때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정도까지는 지수가 횡보하더라도 지수를 기대하지 말고 종목을 몇 개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이 뭐 반도체 엔비디아인데요. 네. 올해 주단 종목이고요. 엔비디아 주식을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 주식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일봉 차트를 보니까 본격적으로 하락이 진입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급락을 밑에 하단선 깨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 지지선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프로그램은 이제 시스템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지선을 그냥 붕괴합니다. 인간이 하는 게 기계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나올 때 같이 나왔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지지선을 1차, 2차를 붕괴할 거로 보고 엔비디아도 더 이상 AI 생성형 반도체 관련된 것도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요. 어제도 네. 잠깐 이제 CPI 괜찮으니까 예상보다 하이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오히려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갔듯이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가 하락에 본격 진입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렸는데 조정이다. 이번 네. 장은 8월 장은 조정이다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자, 다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전체적인 지수를 보니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가 이번 주말 지난주부터 급등하고 급락,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22평선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뭐 견조한 조정이니까 그 정도 조정받고 여기서 4분기 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에 만약에 경기 둔화가 좀 연착륙 가더라도 둔화가 어떤 지표로 나온다면 물가도 더 계속 하락하면서 둔화가 나오면 오히려 좀 더 하락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월 달부터 올해 장세는 7월이 고점이다. 네. 중순 올해 중순이 고점이고 오히려 조정하다가 4분기에 급락할 거다. 이렇게 봐서 10월부터는 급락할 장세를 저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전에 횡보할 때 전체적으로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딱 이렇게 뭐 조정이나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조정으로 가는 그 시기 중간에서 많은 분들이 좀 투자 심리가 네, 그렇죠. 많이 흔들리시는 네. 것 같은데 그럼 이럴 때 좀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네. 될지 같이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주식을 잘하는 게 이제 자기 마음속에 결정되거든요. 차트를 아무리 공부하고 펀더멘털 재무제표 다 알고 해도 공부를 한 10년간 해도 돈이 잘 안 벌려지는데 네. 그건 자기 자신 마음 관리를 못해서 그런데 투자 심리. 그래서 우리가 대중투자 심리라고 있는데 대중투자 심리 일반적으로 한 90% 정도의 투자자들이 10년간 보면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면 나는 10년 동안 별로 돈을 못 벌었다. 그건 난 대중투자 심리에 거기 대중 심리에 빠져 있거든요. 네. 이걸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심리 공부를 철저히 좀 해봐야 되는데요. 투자 심리에서 우리가 행동 구조를 보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팔고 어떤 사람은 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 사고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어떤 내용을 보고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객관적 할인의 법칙 적용해가지고 이 공명량의 법칙까지 보고 그래서 주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딱 보고 난 첫인상이 좋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심리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행동, 투자 행동이 다른 실천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어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이나 사실관계를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경험, 주관적인 경험, 어떤 이런 거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치원생을 가르치면 주식 정말 잘하게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한 10년 주식 하신 분들은 저한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이미 고정관념이 형성돼 있고 네. 경험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관적 해석에 따른데 이것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냐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제 사회적 정보 처리 과정으로 이제 접근해서 그 설명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사회적 정보 처리 과정에 아주 중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요 요인이 인상 형성에서 처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과기인 형성으로 처리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첫인상, 그다음에 고정관념 이런 게 바로 인상 형성. 그건 보자마자 그냥 난 저 종목을 샀으니 늘 손해봤어. 그래가지고 아예 관심을 버리고요. 그리고 고정관념 이렇게 깨려면 우리가 그동안 한 8년 동안 7년 동안 하장군주가 내려왔거든요. 네, 맞죠. 근데 그러면 지난번에 리오픈인데 코로나 끝난다 그래서 봄에 사면 또 올라가다 내려갔고 또 손해봤어요. 그럼 또 손해. 이게 세 번째거든요. 그러면 요번에도 이제 사람 관심 없어요. 이제는 고정관념이
사면 손해났거든요. 그동안 네. 화장품 주는. 그래서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올라가서 와 사는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막 사게 됩니다. 이게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할 때 이 첫인상, 인상 형성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고전하거든요. 그래서 고정관념, 특히 산업을 이제 저도 한 10년 이렇게 보면서 거의 장기적인 종목 한두 종 하면 거의 맞추거든요. 그것은 고정관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네. 갖지 않고 계속 진보적인 생각을 해서 현상을 보고 그다음에 나타난 현상 가지고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를 또 예측해보고 그게 또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상 형성에 의해서 내가 어떤 투자 결정하면 거의 다 실패한다. 첫인상 이런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또한 이제 사회적 정보 처리 과정에 중요하게 요인으로 작용된 인과기인 형성인데요. 네. 어떤 탓하다. 누굴 탓하는 거죠, 항상. 어차피 주식은 사고 팔면 내가 하거든요. 근데 누굴 탓하고 원인을 돌려요. 시장이 나는 이번에 빠진 손해 많이 봤어요. 그럼 미국이 많이 빠져가지고 넌 그동안 잘하다가 2008년도 같으면 미국이 망했네. 은행이 망해서 내가 그래서 손해 본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늘 남을 탓하고 전문가를 탓하고 원인을 어디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의사 결정하는 것은 인과기인 형성에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 이제 양극재 보고서들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히 장기적으로 좋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최근은 뭐 멀리 보면 아름답다, 멀리 보면 아름답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멀리 보고 주식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멀리 보면 아름답다 생각. 지금 내가 물려 있어도 장기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지네 양극재 시장이.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물려 있어도 나는 어차피 장기 좋을 거니까 실제로 난 장기 투자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인상 형성으로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올라갈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 인상 형성에 의해서 판단한 거고 실제로는 이제 그런데 저 보고서가 저렇게 좋다고 그랬는데 장기적으로 목표가 65만 원이고 근데 실제로 69만 원 갖다 내려왔거든요. 네. 그 목표가 65 이미 시행하고 내려왔는데 65만 원에 좋다 그랬으니까 아직 난 50만 사가지고 65만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요즘 에코프로 퍼스코 푸치엠처럼 그러면 목표가 이미 시행했는데 목표가 그것만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이렇게 해서 누구를 손해보면 누구를 탓하게 되는 이런 게 바로 이제 잘못된 투자에 결정한 게 많은 행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과기인 형성에서 중요한 게 바로 할인의 법칙하고 공변량의 법칙인데 이게 주식 시장에서 남들 다른 사람의 투자 심리를 해석하고 내가 그걸 이용해서 주식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할인의 법칙, 공변량의 법칙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단편히 설명하면 중국성에 가서 짜장을 먹으니까 먹을 때마다 맛있더라. 내 친구도 맛있더라. 그러면 짜장면이라는 중국집이라는 거 중국성이라는 특이성, 그다음에 먹을 때마다 반복성, 내 친구 동의성. 항상 나만 좋으면 주식이 안 되거든. 남들도 좋아해야만 그렇죠. 주식이 간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늘 고점 대비 30% 할인했을 때 사모았더니 컨수익이 났다다. 이거는 바로 이렇게 똑같이 할인의 법칙을 이해해서 공변량 법칙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뭐 요즘 최근에 퍼스코홀딩스를 보면 할인의 법칙으로 봤더니 25년도 이후는 실적 선반영 됐고요. 실적 대비 과도한 빠른 주가 상승이에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할인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외국인 그 롱포지션 다 청산하고 또 3년 후에 미래 가치 선반영 됐는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 올라갔으니까 또 올라갈 거예요. 포모 적응. 나는 없으면 남들 돈 벌었다. 나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소외된 포모 적응이 발동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공변량의 법칙으로 해석하면 사상 고점 76만 5천인데 76만 4천은 찍고 돌파 실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쇼크가 발생했대. 거래도 폭증하고 장기 시세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는. 그럼 25년 이후 실적도 반영되고 실적 대비 과도한 빠른 주가 상승이 이미 차트로 보면 심리를 표현하니까 차트로 보면 이미 끝난 주식입니다. 고점을 돌파하는 지금은 아직은 올해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하고 주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변량 법칙 핵심은 특이성, 반복성, 동의성인데요. 이 현재 보면 포스코홀딩스 거래 폭증 후 시세도 급락했고 반등시 저항선 돌파도 실패했고요. 거래도 급감하고 방향성 탐색 중인데 지금 충성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가 이제 추세 하락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하게 네. 되면 그때 탈출하면 늦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체크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심리를 공부해야지 주식 투자도 수익을 잘 얻을 수 있고 좀 뚝심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 투자 전략이랑 뭐 볼만한 종목까지 같이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는 뭐 중소형주 실적이 다음 주 다 끝나니까 중소형 실적을 꼭 확인해보고 내가 만약에 갖고 있으면 그에 대한 판단을 꼭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뭐 2차전 양극 탄력성 약도 조정됐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AI 혁명 시대 수혜주 엔비디아가 조정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네. 제약, 바이오, 비만 치료제, 그다음 인터넷주, 그다음 중국 소비주 네. 요 분야를 비중 확대하고 기존에 있던 이익 실현했으면 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소외주 위주로 좀 중심으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러면 유망주는 어떤 거 꼽아주시겠어요? 지난주는 제가 한미약품 했었는데요. 잘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이제 아모레지를 저는 하정폰도 정말 한 7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레지가 이제 유망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체 해외 매출 중에서 중국 제외하고도 전체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는 모든 비용 통제하고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중국 관련된 호재까지 같이 가세하기 때문에 지수 생각보다 앞으로 추세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 중장기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정도에 사서 목표가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1년 내에 5만 1,000원 정도까지는 시세. 지난번에 22년 고점은 다 돌파할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손절가만 잘 지키면 된다. 29,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바닥권입니다. 어저께 20% 올랐지만 그럼 눌림목 구간에서 사든지 뭐 일반 비중 조절로 진입해도 문제가 없고요.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 저는 그냥 질러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안전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주까지 들어봤고 마지막 코멘트 알려주세요. 네, 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라. 그리고 실행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렵지만 지켜야 되는 네.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원 전문가님의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